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 버리는 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흔한 이름이 때로는 굉장히 비싼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돈 버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딩 모을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브랜드 이름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사실 사업 시작하면서 이름 지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꿈에 부풀어서 와, 정말 이 브랜드 내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야지. 이거 사업 잘 돼서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연예인 협찬도 하고 돈 많이 벌면 강남에 사업도 하나 사야지. 이런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3년 동안 약 4천 건 넘게 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 네이밍 의뢰를 받고 만들어 봤는데 이름을 지을 때 사장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요. 막 의미도 넣고 싶고 멋있어야 되고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왠지 내 철학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정작 브랜드 이름을 왜 만드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느낀 브랜드 이름 지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브랜드가 뭔지를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그 브랜드라는 걸 어렵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나를 보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내가 아무리 우리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젊고 트렌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고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내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르메스를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아니면 레드불을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뭔가 모험, 도전, 정신,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브랜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고객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고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딩의 시작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제가 네이밍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좋은데요. 저는 이런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어감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물론 그 대표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이고 앞으로 몇 년씩 내가 써야 될 이름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기억하고 검색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결국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기 개발하려고 자아 실현하려고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은 결국 고객이란 뜻이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이름 하나 만들고 싶으면 그냥 게임만 할 때 게임 아이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 네이밍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은 목적이 달라요. 고객이 듣기 편한지, 기억하기 쉬운지, 검색하기 쉬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작업 의뢰 받으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돈까지 주면서 네이밍이나 로고를 전문가한테 맡길까요? 단순히 요즘에 GPT한테 물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나 로고를 만들어주는데 단순히 GPT를 못 써서 맡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객관적인 시선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업을 몇 달, 몇 년씩 생각하다 보면 대표님이 그 브랜드 안에 너무 깊게 빠져 있거든요.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밖에서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돈을 주고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다시 자기 취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저는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견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데 모든 판단의 마지막이 계속 내가 좋은가로 끝나면 솔직히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쓰고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 버리는 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판단 기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냐가 아니라 우리 고객한테 이게 더 적합하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로고나 네이밍도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된 이름인가? 두 번째는 차별화. 이름 후보가 나왔으면 저는 일단 검색부터 해보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검색해봤더니 같은 이름의 카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펜션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있어. 그 비슷한 이름이 막 수백 개씩 나와. 그러면 물론 이름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브랜딩을 하는 거고 의뢰를 주는 건데 고객이 우리 가게 이름을 한번 들었어. 근데 며칠 뒤에 생각나서 검색을 했는데 내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거야. 네이버에서 막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름이 100개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온담, 정담, 윤슬 뭐 이런 이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쁘긴 하지만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광고를 해야죠. 돈을 주고 광고를 해서 블로그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검색 노출도 시키고 수많은 같은 이름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우리 브랜드입니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흔한 이름이 때로는 굉장히 비싼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름을 공짜로 지었는데 그 이름을 알리는데 몇 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못 알릴 수도 있어. 반대로 너무 어려운 이름도 비슷해요. 발음을 한 번 듣고 기억하기 어렵거나 철자를 매번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어, 브랜드 이름을. 그러면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혼선이고. 이름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조차 안 오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름만 듣고 무조건 업종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플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처음부터 사업을 설명하는 이름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이런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작은 브랜드일수록 기억하기가 쉽고 말하기도 쉽고 검색했을 때 나를 찾기도 쉽고 경쟁자와 구분이 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좋은 이름이고 유리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름 진짜 내가 쓸 수 있나? 자, 고객 관점에서도 괜찮고 차별화도 되는 이름을 찾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근데 잠깐, 그 이름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최소 세 가지는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검색 결과, 상표, 도메인, 그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인스타라든지 스레드 같은 SNS.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구글에도 검색을 해보고 인스타그램에도 검색해보세요. 특히 같은 업종에서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이미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이름을 마케팅하기 편한가? 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후보를 하나 만들지 않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 놓고 검색 결과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표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출원이 되어 있거나 등록된 상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같은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고 같은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또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표에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품류, 지정상품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곳은 의류에 사용을 하고 있고 나는 음식점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갤럭시라는 상표를 내가 전자제품이라든지 핸드폰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갤럭시라는 걸 뭐 페인트 회사에서 쓴다고 해. 페인트 제품에 쓴대. 아니면 뭐 저기 뭐 등글게 뭐 이런 제품에 쓴대.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대로
글자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발음이나 의미 등이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리 텀블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텀블러라든지 컵 관련된 브랜드인데 스탠리가 아니라 뭐 스탠라리, 스탠얼리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스탠리인 줄 알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탠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적 이 재산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만 검색을 해보고 똑같은 게 없네? 오케이, 이걸로 사용하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프리스는 1차적으로 위험한 이름을 걸러내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표 출원. 정말 사용할 이름을 정했다면 상표 출원도 무조건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가끔 제가 먼저 쓰고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을 정말 내가 장기적으로 키울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권리관계를 제대로 검토하고 가는 게 좋아요. 변리자분한테 맡기시더라도 사실 50에서 60만 원 정도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출원하시는 방법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한번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6개월, 7개월 이상 걸리는데 6개월, 7개월 뒤에 만약에 상표가 반려된다고 해 버리면은 나는 이미 사업을 다 시작하고 간판도 만들고 제품도 다 찍어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지하게 좀 사업을 한다. 이 브랜드를 좀 제대로 키워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가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도메인. 도메인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비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메인 검색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스탠라리야. 스탠라리닷컴이 되는지 스탠라리.kr이 되는지 .co.kr이 되는지 같은 주소 중에서도 뒤에 붙은 도메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 이름은 스탠라리인데 홈페이지 이름은 뭐 스탠로로 이런 거면 또 고객이 엄청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 홈페이지 URL도 도메인도 확인을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홈페이지 없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로 막 사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도메인이 없다고 그 이름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키우면 이 홈페이지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 이름과 맞는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한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후보가 몇 개 남았을 때 네이버, SNS, 키프리스, 도메인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결국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돈 버시는 겁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좋은 이름인가. 그리고 두 번째, 경쟁자 사이에서 구분되고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검색하고 상표와 도메인을 확인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름인가. 안정적으로. 좋은 이름이라는 게 무조건 멋있고 의미가 깊은 이름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고객이 기억하기 쉽고 찾기 쉽고 사업이 커져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름, 그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좋은 브랜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셀프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셀프 상표권 등록 전자책이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을 건데 거기로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 열심히 하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